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노사가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며 이틀 동안 이어졌던 파업이 끝났습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 부부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경 서울시 의원을 오늘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인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본회의 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재협상에 나섭니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금된 시민들에 대해 신속한 처형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노사가 간밤에 극적 타결을 이뤄낸 건데요. 버스 운행이 이틀 만에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취재진이 찾은 서울 중랑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한 기사들은 버스 운행 준비에 여념이 없고 준비를 마친 버스들이 손님을 맞으려 줄지어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이틀 동안 멈춰섰던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다시 힘차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총파업에 나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9시간 가까운 협의 끝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종료된 겁니다. 노사는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이었던 65세 정년 연장도 받아들여져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그동안에 고통을 겪었던 것은 진심으로 제가 2만 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서울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 시내버스는 앞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직전 이뤄진 극적 타결로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벌어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하철 막차 연장과 셔틀버스 운행 등 서울시의 비상수송 대책도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내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입니다.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전 동작구 의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확보하신 자료 있으실까요? 또한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전 동작구 의원 2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내지 않으면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원금뿐만 아니라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등 12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역시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했던 당 지도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명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한 김병기 의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가족 관련 청탁 의혹이나 공천원금 묵인 의혹 모두 법적으로 소명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가족까지 걸려있는 사안에 지도부가 너무 세게 압박하다 보니 물러설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버티기 모드에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방어 권리, 이것도 당주가 보장하고 있는 정신만큼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으리라. 의원총회 제명 표결까지 갔을 때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인데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제명 조치에 의원들이 쉽게 찬성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이번 달 말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징계를 결론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자수서에서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자리에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한 강 의원과 배치되는 입장이죠. 경찰은 김 씨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터진 이후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런데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수서에는 1억 원을 건네던 자리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는 물론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김 씨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의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입니다. 남 전 보좌관 역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은 받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면서 경찰은 세 사람 대질 신문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김 씨 의원은 서울시 의회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했던 노트북과 태블릿을 경찰에 출석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김 씨 의원을 불러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던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건데요. 당내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시 후 최고위에서 제명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밤중 제명 결정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정혜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건 모두가 잠든 한밤중입니다.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나온 지 2주 만입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시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인정했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한 전 대표의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은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뒤늦게 결정문 내용을 2차례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이어 한 전 대표의 직접 작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정정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는 문구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대전 충남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의결 단계인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판단 수용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상 한 전 대표 제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친한계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거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이제 5개월도 채 안 남았죠. 또다시 당이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목도리 차림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1층 로비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일제히 파이팅 구호를 외칩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가 허위 조작 제명을 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을 12.3 비상계엄에 빗대 작심 비판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윤리위에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지난 계엄을 막았을 때 그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집단 성명을 내며 장동혁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가장 무서워하던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투옥시키는 원균적 행태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원 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요 당직자 확인을 받았다며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제명 처분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를 제명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맞선다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새해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팽팽해서 논의가 완료되지 않고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35개 법안을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서 양당은 각각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여권 의석수만으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2차 종합특검법은 내일 오후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7시 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죠.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그 결정 과정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특검팀 내부에서는 무기징역에 다수 의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은석 특검이 사형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 16명은 첫 결심 공판 전날이었던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사형 구형 의견보다 7대3 비율 정도로 많았습니다. 팀을 이끈 조은석 특검은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는 무기징역과 사형 구형 문건 2개를 일단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재판에 참석해 의견을 직접 밝힐 박억수 특검보에게 사형 구형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특검의 결단은 9일 내려졌고 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을 엄정히 다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1심 선고 혹은 항소심 때 형이 감경될 수 있는 하한선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9일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인 가운데 이보다 앞선 내일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두 정상은 깜짝 이벤트로 K-팝 노래에 맞춰 드럼을 연주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일 역사 교류의 상징인 호류지를 함께 둘러보고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이 새겨진 파란 점퍼를 입은 한일 정상이 골든에 맞춰 나란히 드럼을 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하고 다카이치 총리도 즐거운 듯 환하게 웃습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어릴 적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양국 협력의 깊이를 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학창시절 드럼 연주자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드럼 스틱과 시계 등을 선물했고 이 대통령도 나전 7기 장식의 드럼 세트와 홍삼 등을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튿날에 두 정상은 고대 한일 역사 교류의 상징 호류지를 방문해 5층 목탑과 백제 관음상을 관람했습니다.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서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들을 만나 계엄 때 동포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했었다면서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5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일 간 신뢰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사카에서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엔 기존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 외에도 올해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운영됩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예매 시스템이 열립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예고한 1인당 5만 원 규모 구매 이용권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이 대상인데 4가지 분야로 이용권이 나뉘어 있고 3개월 유효기간 등 조건도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 경우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11시엔 의원총회도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당내 갈등이 분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넘어 이번에는 시위에 참가했다 구금된 사람들의 신속한 처형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안으로 이란군이 들이닥칩니다. 실탄을 사격하며 진입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From midnight Thursday onward, the type of injuries changed. The live rounds started. By Friday evening, all the beds were full. 군경이 부상자를 확인 사살하거나 시위대를 향해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헤란 도심에선 시위 과정에 숨진 보안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신속한 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적법한 재판 없이 대규모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این افرادی که واقعا
آدم سر بریدن، آدم سوزوندن، به آتیش کشیدن.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교수형을 강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3자 회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권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그린란드 메이브이지를 줄곧 밝혀온 뒤 처음으로 열린 회담인데요. 덴마크 측은 근본적으로 입장 차는 있지만 미국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1시간 동안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덴마크 측은 미국과 근본적인 의견차가 남아있지만 북극권 안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therefore still have a fundamental disagreement. We have decided to form a high-level working group to explore if we can find a common way forward.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그린란드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덴마크 측은 북극권 병력을 늘리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며 안보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전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건 골든돔의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든돔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건설 계획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려면 국방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 돈 1,000조 원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 번의 회동으로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의 강력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연일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G7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경제 동향과 경제적 유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든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수장이 특정 국가의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원화 가치가 올라 1,476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464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한 건 10거래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최근 환율 상승세와 수도권 집값 불안 등을 고려할 때 현 2.5% 수준에서 동결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태국 중부 지역의 한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져 195명을 태우고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객차가 탈선하고 불이 나 현재까지 열차 승객 32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중 한국인 남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지해달라며 상담을 받던 5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요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가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황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50대 남성 A씨가 벌인 흉기 난동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냥 수갑 차고 경찰분들이 회장 끼고 가시는 거예요. 앞서 A씨는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이곳 2층에 있는 손해보험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보안요원이 흉기에 허리를 찔렸습니다.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줄 알고 저수지 위를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수지를 가로질러 집에 빨리 가려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저수지 위를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얼어붙은 물 위를 마치 평지를 걷는 듯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얼음 위를 1분 넘게 걷던 이 남성, 갑자기 잘못된 걸 느꼈는지 방향을 돌려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내 얼음이 깨지고 물속으로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가까스로 남아있는 얼음에 몸을 기대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마침 산책을 하던 시민들이 이를 발견해 구조 장비로 도와주려 하지만 오히려 미끄러지며 다가가지 못합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를 시작합니다. 얼음물 속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 사고 발생 19분 만에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시 끌어, 오케이. 좀 빠르게 당겨 이제. 됐어, 다 왔어. 구조된 남성은 폭이 400m 정도 되는 이 저수지를 가로질러 집에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수지 곳곳은 아직 살얼음인 상태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의 빙판은 기온 변화에 따라 매우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한 40대 여성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구급차를 엉뚱한 곳으로 출동시켰고 결국 여성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 119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곧이어 반대편 도로에서는 소방 사다리차가 내달립니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에는 최초 신고 후 21분 만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발견하자마자 신고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이 애초 사고가 난 수영장과는 11km 정도 떨어진 다른 곳으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수영장을 위탁 운영한 인근의 한 대학교로 구급대를 출동시킨 겁니다. 당시 신고자가 예전 이름을 댔고 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 접수 8분 만에 대학교에 도착한 구급대는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쓰러진 여성은 뒤늦게 수영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실려 최초 신고 47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습니다. 통상 119 신고와 접수하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지령을 내리는데 당시 상황실은 신고 내용만 보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20번이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1억 원 넘게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린 자녀 3명을 태우고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차선을 넘자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SUV가 좌회전하다 옆 차선으로 넘어오자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부딪힙니다. 피할 수 있는 도리였는데 그냥 박은 것 같아요. 경찰은 40대 A씨 부부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벌인 고의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차량 유도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는데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 3명까지 차에 태웠습니다. 온 가족이 이번에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타냈고 자동차 수리비까지 알뜰히 받아 챙겼습니다.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22차례 보험 사기로 가로챈 돈만 1억 2천만 원. 이 돈은 사고 차량의 주인인 장모와 나눠 가졌습니다. 고의 사고 차량 3대를 수시로 폐차시키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요. 애들과는 어디 가던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고의 사고로. 보험 사기 혐의로 차주 장모와 함께 부부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 이틀간 이어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파업날이 한 대학교 편입 면접 시험과 겹치면서 지각한 학생들이 속출한 건데요. 전민석 기자가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그제 아침 7시 5분쯤 대학생 A군은 고려대학교 편입 면접을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를 고려해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전에 나섰지만 파업으로 버스가 오질 않았습니다. 1111번을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택지를 불렀으나 한 대도 안 잡히는 최악의 상황을 제가 경험했고, 면접장 입실은 오전 8시까지였지만 A군은 마감을 5분 넘겨 도착했습니다. 시험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 제외하고 한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정문에서 아주 울부짖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열어달라고 이렇게 빌면서. 다른 때는 뭐 1명 뭐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뭐 4명과 5명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버스가 안 다녀서 그런 경우 있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1차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 25대 1을 뚫고 올라간 면접이지만 입도 떼어보지 못한 겁니다. 편입을 준비하던 2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결시자가 추가 면접을 볼 수는 없다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나온 216번 참가자 기억하실까요? 서울 도심 야외 전광판에 상영되는 광고를 보고 좋아하는 이 배우 김신열 씨입니다. 김신열 씨의 딸이 직접 올린 영상인데요. 50세에 처음 연기 학원에 등록했다는 김신열 씨. 7년간 퇴근 후 연습을 이어가며 오디션에 도전한 결과 결국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준비했으니까 젊은이도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영상을 제작한 딸은 가장의 자리도 꿈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아빠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뒤늦게 도전한 용기인 만큼 응원해준 가족도 멋있다. 새 출발 앞두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다. 부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인다 등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 든 쇼핑백에는 무려 금 1억 원어치가 들어있었는데요. 이윽고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카드 배송기사라는 사람이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라면서 1억 원을 금으로 바꿔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건데요. 지시대로 따르던 중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들른 겁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데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 약속 장소에 동행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당하기 전에 경찰 찾아간 거 잘하셨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등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가 평생 2조 원을 기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장훈 씨는 누적 기부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작 김장훈 씨가 현재 보유한 자산은 보증금 3천만 원과 통장에 있는 200만 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이 편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어떤 분 지나가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 기부 그만해요. 그래서 이번 세상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뭐 화까지 내. 내가 네 돈 뺏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2조를 잡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정말 대단하다, 돈이 많아도 쉽지 않은 일, 말리는 팬심 정도 이해가 가지만 존중한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장훈 씨는 결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꼭 돈이 아니라도 여러 형태의 기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난 3일 미국의 기습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생포되는 영화 같은 일이 있었죠. 현재는 뉴욕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 쌓인 교도소 마당을 거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생각이 많아 보이죠? 한쪽에선 제복 입은 사람들이 감시하듯 이런 모습을 촬영합니다. 교도소 독방 안에선 목도리에 두꺼운 점퍼까지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는데 꽤 추워 보이네요. 실은 두 영상 모두 AI로 만든 건데요. 열대기후인 베네수엘라에서 추운 뉴욕의 교도소로 옮겨진 마두로를 조롱하는 겁니다. 마두로는 지난 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 궁금증인지 독재자의 최후에 대한 카타르시스 때문인지 이 영상들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네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차라리 AI로 만들었다고 믿고 싶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미시간주 포드사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던 트럼프 대통령. 누군가를 가리키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뒤이어 가운데 손가락을 펴며 손가락 욕까지 하는데요.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아성의 보호자라고 야유하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겁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설마 대통령이 진짜 욕을 했을까 싶지만 백악관은 오히려 미치광이 욕설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대응이라 평가했다죠. 과연 국민들의 생각도 그럴까요? 칼바람에 한겨울을 실감하는 요즘 지구 반대편에선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취향에 맞는 얼음 간식으로 더위시키는 동물들 만나보시죠. 수박맛 아이스바를 야무지게 핥아먹는 원숭이 한 마리. 아이스바를 놓고 쟁탈전도 벌어지는데요. 제규어도 물 위에 띄워진 닭고기 얼음 간식을 허겁지겁 먹고 방문객들은 이 모습을 찍느라 정신이 없군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동물원의 풍경인데요. 여름이 한창인 리우데자네이루는 요즘 섭씨 40도가 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원한 간식을 먹으며 열을 식히고 수분 보충도 하는 거라고요. 기후변화에 자꾸 더워지기만 하는 여름, 건강히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용하시는 분들 기존처럼 1터미널로 가셨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이사갔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전으로 1터미널과 2터미널의 여객 분담률이 50대 50으로 조정되면서 1터미널의 혼잡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라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2터미널의 대한항공 라운지 4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65%를 넘었습니다. 정규직을 뽑는 이유로는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한다면서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의사가 헬기에 함께 탑승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 헬기 시스템이 앞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소방 헬기가 투입되면서 생존율이 79%까지 올랐는데 골든타임 안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착륙한 헬기에서 의사와 소방대원이 긴박하게 뛰어내립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를 헬기 안으로 옮겨 산소를 투여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40대 뇌출혈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이송한 긴박한 순간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23년부터 소방 헬기에 의사를 태우고 환자를 치료하며 이송하는 119 헬기 응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26번 출동해 24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했고 19명이 목숨을 지켰습니다. 생존율은 79%로 헬기가 없었다면 사망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원들이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을 탑승시킨 뒤 곧바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헬기 안에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자동 주입기는 중증 환자에 필요한 약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마이크로 단위까지 투여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는 기계가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국에 8대뿐이었고 안전 문제로 야간 운영이 어려웠던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기와 달리 소방 헬기는 32대 24시간 내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닥터 헬기와 역할을 나누고 헬기 운영 횟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소음 민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더라도 안전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에 올해부터 소방청은 지역별로 나뉘었던 운영체계를 전국 단위 통합출동 체계로 바꿔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서 통제합니다. 환자 발생 지역에 헬기가 없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곧바로 출동해 빈틈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게 만드는 코막힘 증상.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코 안에 연골이나 뼈가 휘어진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다가는 얼굴 비대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모 씨는 극심한 코막힘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비염 수술까지 받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질환이 숨은 원인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저는 자다 깨고 일부러 숨만 쉬니까 항상 입안도 건조하고. 비중격 망곡증은 코를 좌우로 나누는 연골과 뼈가 한쪽으로 휘는 질환입니다. 비뚤어진 뼈가 통로를 막아 호흡이 어려워지는데 반대쪽 코로 더 많이 숨쉬다 보니 그쪽에도 서서히 부담이 가중됩니다. 보통 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그 휘어져 있는 반대쪽의 하비갑기가 이제 약간 비후가 됩니다. 환자분은 양쪽의 코가 다 막히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코막힘에서 멈추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축농증이나 귀 먹먹함, 얼굴 비대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비염은 약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비중격 망곡증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외상 없이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수면 도중에 입을 자주 벌리는지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성장기부터 관리하면 상태가 심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1.9도로 어제보다도 10도가량 높은데요. 낮 기온 8도까지 올라서 겨울치고 꽤나 포근하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은 밤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남해안과 동쪽 지역은 강풍도 예보되어 있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5cm의 눈이, 그 밖에 내륙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1.9도, 부산은 10.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4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만 해도 지치는데 버스까지 멈춰서면서 요 며칠 불편하셨죠? 오늘부턴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달립니다. 오늘 출퇴근길도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